재밌으니까 어떻게? 재밌으니까. 어? 재밌으니까 어떻게? 하나 더 해. 자, 우케츠 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지도 한 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에요. 2025년 11월 우케츠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책이. 이상한 지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을 번역했고요. 2장부터는 책을 구매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모예요. 네, 데모판. 지금 이제 클로즈 베타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 우케츠 괴담의 신작이니까 먼저 이 괴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종이에 그려진 수수께끼의 그림. 이거 봐. 오호.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절 가면은 이런 희한한 그림들 막 그려져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네. 뭐 고전 설화 같은. 예. 여기 또 사람이 집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요건 또 이제 기생수 같죠? 예, 여기 요거는. 예, 오른쪽이가 이렇게 있네요. 또. 중앙에 있는 요괴가 먼저 눈에 띄시나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4년 어텀 원 이얼즈 레러의 새로운 책의 집필을 시작하려 하던 저에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 이얼즈 레터는 씨발 1년 후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응? 여보세요? 쿠리아랍니다. 아, 씨발, 또 전화했네. 이제는 지가 먼저 전화하네. 아, 씨발. 쿠리아라 씨는 지금까지 제 책이나 동영상에 매번 협력해줬던 조현병 걸린 아저씨입니다. 우케츠 양반! 새로운 책의 테마 말이야. 정해졌나? 아, 예,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런 말이야! 나의 전기를 좀 써줄 수가 없나, 이 말이야. 전기요? 전기 얼마 전에 군대 갔다가 정신병 판정 받고 의가사 전역했는데요? 아니, 쿠리아라 씨, 뭔가 이루신 게 있나요? 난 매일 말이야, 나의 생활을 이렇게 가고 있구만. 아, 뭐, 자비로 출근하시는 거라면, 님 돈으로 하세요. 씨발, 나한테 버스 타지 말고. 박정하시구만. 그럼 화제를 바꿔보지. 10분 정도면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한번 트라이해 보시겠나? 화제가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일단, 먼저 그림을 보내주도록 하지. 이다바시, PNG. 다시 그림을 또 봐야 돼요. 몰라. 이건 뭔가요? 어느 한 패턴을 그린 지도야. 지금부터 이 그림에 있는 어느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곳곳에 수수께끼와 위화감을 주는 것들이 숨겨져 있지.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추리해 나간다면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존나 하기 싫은데 뭐 아저씨가 또 이런 거 안 해주면 또 한 3, 4시간 또 전화 붙들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풀면 되는 거죠? 그렇구만. 그것은 조금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친구 중에 F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그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야. 이다바시에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도내에 있는 싼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던 F씨는 어느 날 아버지의 부름으로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홍차, 주전자와 컵이 2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둘만이서 차분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일까? 마주보고 있으니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할머니의 집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의 집? F의 할머니는 F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갔다 이 말이야. 즉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다 이거지. 따라서 F는 한 번도 할머니를 뵌 적이 없고 계속 빈집이었던 할머니의 집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에게는 언젠가 그 집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F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군요. 그에 대해서 F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아,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그렇지만 팔기 전에 한번 그 집을 보러 가도 되나요? 어머니가 살던 집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들이? 아버지는 물론 그래도 된다고 답했지만 그날 당일 두 사람은 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어. 그 집은 본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다바시에 있다 이 말. 상당히 도심가에 있네요. 도심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땅값이 싸. 그래서 인적이 드물고 그처럼 조용하지. 지금 집 평면도를 보내줄게. 평면도가 있나요? 난 이래봬도 설계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재해석할 수 있으니까. 타입 눌러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이런 미친 짓을 했었죠. 아담하지만 목재에 나무향이 풍기는 멋진 쇼와 시대의 민가야. 아버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홍차를 너무 많이 마셨다며 화장실로 향했지. F도 조금 쉬가 마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어. 한마디로 이것은 통반소변이다 이 말이야. 뭐 굳이 그딴 소리는 안 해도 돼요.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F는 복도 창문에서 수수께끼의 물건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뭐지? 숯인데? 집마당에 구석에 검은 물체가 있던 거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 타서 새까맣게 된 장작이었고 녹슨 철사로 묶여 있었다는 거야. 모닥불이라도 피운 걸까요? 잠시 뒤에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F도 한 방 갈기고 그 후에 둘이서 다른 방을 돌아보기로 했어. 대부분의 방들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서 부엌도 거실도 침실도 거의 먼지가 쌓여있진 않았다 그래. 그리고 둘은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어. F는 그 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지. 뭐 만원경이야? 뭐야? 그곳에서 전문서가 꽉 들어찬 책상과 오래 사용해 낡은 책상, 그리고 깔끔하게 보관된 기기들이 몇 개가 놓여 있었어. 놀라는 F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할머니는 측량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셨어. 많이 배우신 양반이었지. 측량이라. 그러면 지면이나 토지의 형상을 연구하는 그거 말이죠? 대강 그런 거야. 그 방은 할머니의 업무 공간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F는 이때 방의 모습을 보고 방에 있는 어떤 기이한 점에 대해 알아차렸어. 야, 이거 책장이 열린다. 비밀 공간, 그지? 책장 앞에 마룻바닥에 호를 그린 듯한 긁힌 자국이 나 있던 거지. 그렇다면 누군가 책장을 빈번하게 옮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F도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 삼아 책장을 움직여봤다 그래.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그렇지만 말이야, F는 마른 체형의 멸치 새끼라 혼자서는 책상을 옮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힘을 빌렸어. 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해두겠어. 오호. 책장의 뒤편을 들여다봤을 때 F는 거기서 어떤 걸 발견했지. 편지다. 할머니가 남겼나 봐. 봉투의 아랫부분만 잘라내서 포켓의 형태로 만든 게 테이프로 붙여 있어. 그 안에는 4번 접은 오래된 종이가 끼워 넣어져 있었다는 거야. 오래된 종이요? 설마? 종이를 빼내서 펼쳐보니
거기엔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야. 아, 그게 이거구나. 할머니가 남겼단 얘긴데 결국.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배와 파도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아랫부분은 아마 바다일 거야. 그렇다면 집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연안의 촌락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말이야. 여기서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지도일지도 모른다고. 오? 이게 지금 그림이 해석을 하자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산 속에 무슨 절 같은 데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집회를 여는 거야. 어? 집회를. 이제 얘를 이제 그 뭐 탄핵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호수처럼 그리는 보이는 그림이 있고 그 부근에는 같은 형태의 기호가 많이 그려져 있어. 묘비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지. 묘지 건너편에는 사당역의 건물과 여자의 뒷모습이 있어. 여자가 향하고 있는 앞에는 섬뜩한 요괴들이 있지. 우리 구독자들. 당연하게도 F는 이 지도가 무엇인지 어째서 책장의 뒤에 숨겨져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일단 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준 후 뭔가 알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버지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아버지는 순간 안색이 창백해지고 겁먹은 듯이 떨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아빠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네, 그림을. 그럼 여기서 문제야, 우케치 양반. F의 아버지는 어째서 지도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요실금이 있던 게 아닐까요? 개소리하지 마! 아니면 요괴나 괴물 같은 무서운 것에 약했다거나. 개소리하지 마! F의 아버지는 키타로나 도로로의 팬이었다 이 말이야. 그 요괴 만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거 날쌘 큐라 힘센 몬스, 용감한 키노, 똑똑한 미라. 사람들이 괴롭히면 참을 수 없어 마빈 박사 꼼짝 마라. 두치와 뿌꾸. 뭔 개소리야! 그럼 이 그림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종이에서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났던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지. 그럼 종이를 처음에 집어들었던 F가 데미지를 입었어야 돼. 도트댐. 응? 그럼 아버지는 이 지도를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걸까요? 우케치 양반, 좀 씨발 문제를 멋대로 바다거북 스프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건 수수께끼야. 벌써 반칙을 2번이나 했어. 앳쁉 치사하네요. 처음에 내가 수수께끼라고 말했잖아. 앞으로 한 번만 더 틀리면 난 자네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이런. 잘 떠올려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힌트 속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 힌트가 몇 개나 숨겨져 있어. 여러분은 느꼈어요? 이 힌트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에? 바다구, 연안의 동네고, 강을 건너 여자 서 있고, 요괴. 어허, 저는 그냥 아빠랑 동반 소변 싸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요. 그래서 네가 병신인 거야. 그것도 사실은 근데 힌트지. 아니, 동반 소변까지가 힌트라고요? 이 뭐 단어 뒤집기 뭐 세로 드립 아니겠죠? 아니야. 다시 한번 떠올려봐. 여기부터 힌트였어? 아씨. 이제 그 침착맨에도 나왔던 건데 합체 오줌이라고 해서 봐봐.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 응? 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람이 봐봐. 한 명이 여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앞에 남자가 서.
다른 남자가 하면서 어? 서가지고 이 다리 사이로 싸는 거야. 같이. 그게 합체 오줌이야. 아빠랑 아들이 이걸 했다는 거지. 이것도 지금 이 이야기의 힌트다 이거야. 씨발 어렵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숯덩이들이 모여져 있잖아. 이거 묶어놨다는 거 보니까 쓰는 물건이야, 이 숯이 지금. 습기가 많은가?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먼저 쉬가 마려웠고 F도 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서 합체 오줌을 쌌다. 그러던 도중에 모닥불의 흔적을 발견했다. 오호, 어째서 아버지는 멀리 돌아갔던 걸까요? 무슨 소리야? 그러네. 이게 지금 같은 화장실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가 지금 아들의 동선이고요. 밑에가 아빠의 동선입니다. 아빠가 일부러 돌아가고 있어. 아빠가 또 먼저 갔단 말이야, 화장실을. 그러면 서두르고 있잖아. 아들보다는 더 오줌이 마렵잖아. 근데 왜 먼저 가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우케치 양반, 그거 나쁘지 않은 발상이구만. 예, 감사합니다. 정원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건 뭐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왜 멀리 돌아갔다고 생각하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어디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로 갔다고 했어.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딘가를 지나는 것을 피했다는 건가요? 어디를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 요 방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여기도 있고. 누가 있나? 탈의실, 업무방. 부엌. 아빠가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이제 문으로 열려 있으면 보이니까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아들이랑 합체 오줌 싼다는 거를. 최단 루트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지나는 곳은 할머니의 업무방, 탈의실, 부엌 이 셋 중에 어딘가요? 정답은 조금 전에 제시했구만. 아, 그렇구나. 쿠리아라 씨가 아까 맞아. 그 후에 둘이서 다른 방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방들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서 부엌도 거실도 침실도 크게 먼지가 쌓여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둘은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아!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빠는 거기를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딩동댕동. 아! 전국 노래자랑 시간인가? 아니구만. 배달시킨 소바가 와서 난 끊을 거야. 난 이걸 먹을 테니 모든 퀴즈를 풀게 되면 전화를 달라고. 딸칵. 자유로운 사람이구만. 생각 끝에 도달한 그 답은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셨나요? 아유, 내가 칼칼하게 먹는 편이야. 그래서 답은 알아냈나? 예, 그 대화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이 지도를 전에 본 적이 있다 이건가요? 아, 이 우케츠구나. 아버지는 이 지도를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건가요? 우케츠 양반, 문제를 먹대로 바다거북 스프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수수께끼 풀이야. 그때 쿠리아라 씨는 예스나 노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 지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을 해봐.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이 지도를 봤을까? 그 지도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뭐 알아낸 거 있어요? 뒤지게 모르겠다 나는. 우케츠 양반이 이런 사람이긴 한데.
힌트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데모판이라 힌트 아니, 답이 나올까? 이건 뭐야? 물곰이야? 이 지도 말이야. 한번 물에 젖었던 걸 말린 것처럼 우둘투둘하게 일그러져 있어. 자네의 피부 같아. 즉, 물이 있는 장소에 있었다. 탈의실 쪽에 욕실이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오른쪽 위에 묻은 얼룩자국. 잉크라고 하기엔 다른 부분과 색이 미묘하게 달라. 붉은 빛이 도는 짙은 갈색. 말라붙은 혈흔과 비슷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야. 혈액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분해된다는 것이지. 할머니 직업이 뭐라고 했죠? 할머니 직업? 까먹었어. 이거 아빠가 할머니 작업실에서 할머니 어떻게 해갖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제 뭐 장례 치르든지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이게 집에 붙어있던 거야 그동안. 몰라. 종이에 묻은 혈흔은 100년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 이렇게까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건 이건 비교적 최근에 피가 묻어있다는 거지. 기껏해야 10년이나 2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할머니는 FC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인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케처였구나. 할머니는 이 지도를 손에 든 채로 살해당하신 게 아닐까 하고, 그리고 그때 흘렸던 피가 종이에 묻은 게 아닐까. 아, 그런가? 그렇다면 누가 할머니를 죽인 것이지?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살해 장소에 결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탈의실 앞을 지나는 것을 피했던 건 이전에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려도 물로 씻어내서 흘려보낼 수 없는 욕실에서 할머니를 아버지가 찔렀다. 그때 할머니는 한 가지 저항을 했다. 이 지도를 든 채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즉 이것은 범인을 지목하는 다잉 메시지. 욕의 그림. 즉 할머니는 욕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책상 뒤편에 숨겼고 결국 경찰한테 붙잡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에게 발견되어 버리면서 아버지의 죄의식이 살아났고 창백해서 몸을 떨었던 겁니까? 창백해서 몸을 떨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야, 너무 비약적이야. 너무 억지로 끼워 맞췄어. 좀 부실해. 그래서 쿠리아라 씨가 틀렸네. 완전 땡이야 땡. 아, 이런 씨발. 욕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니 대체 용의자가 몇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케치 양반. 다잉 메시지로 쓰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지. F도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 삼아 책장을 움직여봤다고. 그렇지만 F는 마른 체형의 남자라 혼자서는 책상을 옮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힘을 빌렸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해주겠어. 즉 아버지의 도움이 없다면 F는 책장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거야. 들키고 싶지 않았다면 적당히 이유를 대서 아들을 돕지 않았으면 됐을 겁니다. 지도를 숨긴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미묘하게 제 말투를 따라 하신 게 꽤 거슬렸습니다. 중간까지는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구만. 네, 그런가요? 특히 욕실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맞춘 거는 훌륭해. 그건 정답이야. 그래요? 할머니는 지도를 든 상태로 욕실에서 피를 흘려 사망했다 이거지. 하지만 살인은 아니야. 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거법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은 목욕을 할 때 지도를 들고 가진 않잖아. 따라서 입욕 중에 미끄럼 사고나 히트 쇼크 같은 급병은 아니다 이 말이야. 살인도 사고도 병도 아니라고 한다면 뭘까? 스스로 그렇다면 모닥불 흔적은 죽기 전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소각한 게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 첫 번째 발견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는 욕실에서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지. 그리고 동시에 지도를 발견한 거야. 20년 만에 갑자기 다시 그 지도를 보자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 트라우마가 재발됐던 거겠지. 현장 앞을 지나는 걸 피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깊은 트라우마였던 거겠죠.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어째서 지도를 든 채로 사망하신 걸까요? F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여쭤봤다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그 이유를 지금까지 모른다 그래. 거기서 F는 어떤 것을 생각해냈지? 지도에 그려진 장소에 실제로 가보자. 현지를 조사함으로써? 아니지, 그게 아니야. 현지 조사를 함으로써 할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야. 현지를 조사한다고요? 여기 실제로 있는 장소인가요? 그렇지, 여기서 복수의 문제야, 리벤지! F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도에 그려진 장소를 특정해낼 수 있었어. 어떻게 한 걸까? 구글맵이나 AI를 안 쓰고요. 그렇지. 이 순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위화감들이 하나의 실로 연결됐습니다. 쿠리아라 씨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지만 이야기에는 분명히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야기의 곳곳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그 첫 번째 발견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발견자는 그 밖에도 더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도를 숨긴 건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숨긴 것일까? 야, 이야기가 이렇게 긴데 이게 데모판이야. 이 아저씨 참 잘 만들어요. 우케치 아저씨. 쿠리아라 씨, 저 어쩐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오호, 우케치 양반, 꽤나 성장했구만. 하지만 아직 이 몸을 따라잡기엔 무리라고. 조현병 걸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괴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괜찮아, 한번 읊어봐. FC가 지도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말이에요. 그보다도 먼저 특정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고 남겨진 지도를 보고 생각한 겁니다. 이 지도는 무엇일까? 왜 이것을 가진 채로 숨을 거둔 것일까? 그리고 경찰에게 압수당하기 전에 몰래 지도를 숨겨두고 때때로 꺼내 자신이 직접 그것을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긴 메모를 보고 FC는 지도의 장소를 알게 된 거죠. 왜 메모인가? 직접 가르쳐줄 가능성은 없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인물은 사망했기 때문이죠. 계속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FC의 어머니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테이블에 세팅된 컵은 2개, 아버지와 아들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는 F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측량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셨어. 라고요. 자기 부모에 대해 얘기할 때 이 정도의 높임말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굳이 쓴다면 상대의 부모, 장모님에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할머니는 FC 어머니 쪽의 할머니다 이겁니다. 어머니 쪽 본가에 관한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 본인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F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건가, 우케치 양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빈집이었던 그 집이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집이었다는 것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들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서 부엌도 거실도 침실도 거의 먼지가 쌓여있지 않았다. 대부분이라는 건 청소되어 있지 않은 방이 있다는 겁니다. 속어법으로 하면 그 방은 욕실과 탈의실이에요. 그 집을 청소한 건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던 인물인 아버지예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는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몇 번씩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일찍 떠나보낸 아내의 본가를 소중히 지켜오고 있던 게 아닐까 하고요. 어떤 사정 때문에 집을 팔려고 내놓기로 결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그것이 길고 긴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F한테. 할머니의 집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FC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도와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습니다. 라는 게 아닐까요? 유지를 잇는다라는 것인가, 우케치 양반. 아주 그냥 자네다운 예의 바른 발상이구만. 예상이 빗나간 부분도 많이 있지만 큰 줄기는 정답이라고 봐도 되겠지. 근데 이제 우케츠의 이제 틀린 부분들을 쿠리하라가 정정하면서 자기 퀴즈에 완전히 100% 정답을 말할 때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 타다만 장작 묶어놓은 거 얘기도 안 나왔잖아. F는 말이야, 어머니가 담긴 메모장으로부터 이 지도에 그려진 장소가 카소우코라는 패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 카소우코요? 강하 풀을 장 호수호 자를 써서 카소우코라는 것이야. 깜짝이야. 씨발. 야, 사람의 얼굴이잖아 이거. 턱에 여드름 존나 많이 났네. 이게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유 더러워.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더러워. 더러워. 이게 산이 아니었구나. 강이었구나. 강. 호수. 어떻게 이런 호수가 생겨났지? 여기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인 건가요? 그렇지. 주민 모두 사라진 지 80년 이상이 지났다 이 말이야. 보시는 대로 바다와 산 그리고 산림에 둘러싸인 벽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드나들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 갇힌 듯한 환경에 보호를 받은 덕인지 생활의 흔적은 일부 남겨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괴가 그려져 있는 이 산은 모녀선이라는 산맥이야. 현재 가수우코 촌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산을 걸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걸어서요? 참고로 모녀산에서 괴물이 목격됐다는 정보는 일절 없고 이 산에 괴이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미간 같은 설화나 전승은 찾아볼 수 없지. 지도에 그려진 요괴는 진정한 의미로 의식불명이다, 의미불명이다 이 말이야. FC는 이곳에서 수수께끼를 풀었나요? 그렇지. 그 양반은 자네답지 않게 똑똑한 양반이야. 할머니의 죽음도 요괴의 정체도 일찍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완벽하게 밝혀냈어. 궁금한가 우케치 양반? 예, 궁금해 뒤지겠어요. 내 이야기를 책에 써주면 얘기해주지. 치사한 새끼네요. 모든 것은 말이야 기브앤 테이크니까 말이지. 오호, 그러고 보니까 쿠리하라 씨의 이름이 내 이름은 후미노부. 영어로 F로 시작해서 어떤가? 전기 나의 이야기 쓰고 싶어지질 않나? 지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바다 근처 마을을 찾아온 쿠리하라 청년. 그러나 카소우코 마을로 향하던 중 터널에서 일어난 기묘한 인명사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써달라고 했는데 우케츠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퀴즈를 내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 얘기야 결국은 이게.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차의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망한 건 철도 회사의 사장. 그의 죽음은 카소우쿠 마을과 깊은 관계가 있다. 현재의 사고와 과거의 비극이 교차하고 하나의 섬뜩한 진상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혀지는 요괴의 정체는 200장의 일러스트 그리고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대 사이즈 지도로 쿠리하라 씨와 함께 운명의 땅을 여행하는 호러 미스터리 서스펜스 리얼 반전 스릴러 대소설 이야기 이상한 지도 청년 쿠리하라의 모험. 전국 서점에서 발매 중입니다. 약 40분 분량의 낭독 동영상이 수록해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은 두렵다. 언제나 매번
그누님이 죽었습니다. 숲속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하하,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제 이 이야기의 비밀이 또 이만큼이에요. 예, 제가 그동안 이거를 많이 해보니까, 예, 야, 우케츠 아저씨가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우케츠 괴담 했던 거 좀 노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이제 할 만한 거 다 했고, 노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 책을 좀나 재밌게 나왔네, 아직 지금. 한국 번역으로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한국 번역이. 뭐 기다리면 나오겠지. 이게 지금 되게 재밌게 나왔네. 우케츠 아저씨 폐관 수련했나봐. 노잼 얘기 나오니까. 아, 겁나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결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봤어요. 데모판으로. 지 책 팔려고 우케츠가. 지금 영업됐잖아. 영업 얘기인데 재밌잖아. 아, 근데 이거 사람 얼굴 아닌가? 이거랑 관계가 없을까요? 난 이게 되게 사람 얼굴 같은데 지금. 우연의 일치인가? 대체 이 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후리아라가 이제 좀 미친 아저씨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케츠 괴담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사봐. 예,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번역본 떠드는 거나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 소소한 재미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 봐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